시장에서 아이오닉 5가 드디어 처음으로 1등을 했어요. 폭스바겐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LG화학 사랑은 아직도 이어지는 것 같고, 바이오 기업들이 일단 한번 주도는 하고 있어요. 주도하는데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전 섹터를 다 던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가에 담고 있어서 시장은 이거는 그러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다고 해서 그냥 투자를 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장세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수익을 좀 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주가 근데 오늘 보니까 움직임이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8월 10일 지금 갑자기 기아차가 뭐 장중에 5%막 이렇게 오르는데, 제가 확인해 봤는데 뭐 뉴스는 나온 게 없어서 제가 모르는데 뭐 얘기할 수는 없는데, 보통 이렇게 갑자기 예전에 올해 1월 달에 애플카 이슈 나왔을 때 한번 뭐 갑자기 급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인 거 아닌가 하고 이게 추정하신 분도 계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린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모르는데, 아무튼 뭔가 루머는 있겠죠. 갑자기, 왜냐면 기아가 갑자기 4% 이런 장에서 갑자기 튈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부 정보나 이런 걸 모르니까. 외국인들이 역시 또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를 보니까. 많이 사. 근데 아무리 많이 사도 4~5% 올랐다는 거는 뒤에 뭐가 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용이. 근데 그건 좀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사실 기아나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도 되게 기분 좋았다가 요 몇 달은 또 되게 좀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한 2~3개월 전만 해도 이제 대세는 맞아요, 하반기는 자동차다 해가지고 좋았단 말이에요. 좋았어요. 그런데 다시 원위치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우울하셨는데, 일단 다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보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 옛날에요, 막 2018년도, 19년도 우리나라 빠졌잖아요. 장이 안 좋았어요. 그때 미국은 올라가는데도 뭐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일 괴로운 시장이 뭐냐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전 섹터 다 던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일주일, 2주일 막 던질 때가 있어요. 못 갑니다, 장이. 가질 못해요. 그럴 때도 좀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죠. 개인들이 워낙 많이 사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은 반도체 하나만 팔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 8월 10일로 보니까 기아는 이게 외국인이 자동차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2차 전지도 사요. 그럼 최근에 은행주도 막 사고, 철강주 사고.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전 섹터를 다 던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가에 담고 있어서 시장은 이거는 그러면 나쁜 건 아니거든요. 특정 섹터만 파는 거니까.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너무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일단 이제 반도체가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탈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제 그 공백을 메꾸긴 메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공백을 메꾼 주요한 섹터는 바이오 같아요. 바이오. 네. 바이오가 아시겠지만 백신이 정부 정책 이게 K-백신 K-백신 받아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한번 급등을 했었고, 뒤늦게 이제 셀트리온이 또 급등했잖아요. 뭐. 그러게요. 어제 제약도 좀 움직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셀트리온도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니까, 그래서 치료제 관련주가 한번 움직였고, 지금 바이오에서 제일 못난이가 신약 개발하는 회사죠. 신약. 근데 이쪽도 지금 순환매가 저는 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8월 달에는 바이오 기업들이 일단 한번 주도는 하고 있어요. 주도하는데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는 2차 전지도 소재 기업만 너무 올라갔는데, 지금 요즘에 보니까요, 삼성 SDI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스물스물 제가 이게 수급이나 이렇게 기업들 차트를 좀 보다 보니까 LG화학과 이노베이션도 서서히 움직여요. 느리긴 한데. LG화학은 참 희한한 게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수를 너무 해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물적 분할해서 이제 상장하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12월 정도로 다들 예상을 많이 하던데, 그러면 이거 지분 가치가 희석돼서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주가 안 가는 건지, 그래서 기관들은 막 파는데, 외국인은 작년에 되게 공교롭게 물적 분할 발표하자마자 작년에 개인들 손절매 물량 싹 받아갔어요. 그래서 100만 원 올렸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LG화학 사랑은 아직도 이어지는 것 같고, SK이노베이션도 물적 분할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날만 팔았어요. 그리고 사요. 계속 꾸준히 매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2차 전지 섹터는 너무 좋으니까 그 안에서 못 오른 기업을 한번 사보자. 저는 그래서 지금 LG화학도 좋아 보이고, SK이노베이션도 지금 배터리 가치 전혀 인정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고, 2차 전지 소재가 좀 갔으면 장비. 이제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장비 부품도
한번 눈여겨서 봐보자. 특히 장비 부품주들은 뭐 어떻게 제가 힌트를 드리면 장비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떤 그 전자공실 한번 들어가세요. 들어가셔가지고 기업명 검색하신 다음에 예를 들면 2차 전지 회사 중에 그 장비 회사 중에 최근에 이 수주 공시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이름이 그 에이프로라는 기업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제 기억에 요걸 이제 추천드린 게 아니라 예시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찾아보시면 에이프로 검색하고 그 밑에 이제 수주 공시 할 때 그 제목이 뭐냐면요. 단일 판매라고 있어요. 보고서명이 단일 판매를 이렇게 쓰셔가지고 검색을 딱 하시면 수주 공시가 다 나와요. 근데 최근에 거기 상대방 기업명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2차 전지 수주 받은 거잖아요. 금액은 안 나와 있어요. 왜냐? 비밀 계약 유지가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장비 회사들 뭐 여러 개 있으니까 한번 전자공시 들어가서 수주 내역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근데 그게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은요, 향후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좀 예시를 하나 들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장비 기업은 수주 데이터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꾸준히 체크해 보시면 그것도 하나의 좀 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역시 자동차도 우울했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도 이제는 좀 올라갈 때 사라는 건 아니지만 빠질 때 계속 담으시면 좋겠고, 요 한 달 정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주가 흘러내리니까. 이게 현대차, 기아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예. 실망한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일부 파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요새는 자동차 얘기하시는 분이 없는데, 그래서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그럴 때가 항상 기회였어요. 항상 현대차, 기아도 남들이 안 볼 때가 늘 기회였던 것 같고, 그리고 아이오닉 5가 이번에 물론 8월 달 지금 얼마 안 지나서 데이터가 얼마 안 나왔지만, 그 전기차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노르웨이잖아요. 노르웨이는 전체 신차 중에 80%가 제가 알고는 전기차로 알고 있어요. 그냥 압도적입니다. 이건 그냥 아예 노르웨이랑 국가에서 이렇게 미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아이오닉 5가 드디어 처음으로 1등을 했어요. 폭스바겐을 이겼어요. 몇 대 안 되긴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반전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유럽인들이 선택을 많이 했다는 노르웨이, 특히 보고. 전기차의 천국인 노르웨이가 규모는 작아도 약간 압도적인 비중이잖아요. 그게 기아예요? 아니 그 아이오닉. 아이오닉. 네, 현대차. 현대차. 예, 이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데이터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우리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책도 보면 베스트셀러 딱 보면 이 책 잘 팔리네. 그래서 나도 한번 사볼까? 약간 이제 그런 마케팅 효과도 있어요. 근데 아이오닉 5가 똑같이 1등에 있으면 사람들이 저거 괜찮나 본데? 약간 이제 그 자연스러운 마케팅 효과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당연히 10등에 있는 것보다 1등에 있는 게 더 눈에 들어오니까. 그렇지. 그런 면에서 한번 제가 왜냐하면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현대차에 정말 주가 레벨업 하려면 아이오닉 5가 많이 팔려야 돼요. 그렇죠. 전기차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소비자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주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잘 되면 그 다음 모델 있잖아요. 아이오닉 6, 7 다 잘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출발은 좋은데 한번 아이오닉 5 판매 데이터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미국에서의 불과 한 2, 3개월 전만 해도 미국에서의 그 신차 판매 그게 크게 보조금 같은 거 없이도 예. 큰 실적을 잘 판매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뭔가 밸류가 확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랬는데 그 분위기도 그냥 시들시들 사라졌어요. 사실 보조금도 사실 미국에 생산하는 업체들한테는 좀 특혜가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기본적인 보조금은 있어요. 거기에 미국에서 생산하면 좀 더 얹어주고요. 전미 노조협회에 가입하면 또 얹어줘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현대차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전미 노조협회는 GM이나 포드를 얘기하는 거니까 약간 좀 이거는 좀 할인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미국에 현지 생산을 하면 당연히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점은 좋은데 그래서 현대차도 그 8조 원 정도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지을지 증설을 할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분명히 미국에 이런 전기차 그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데 일단은 현대차가 거기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고 좀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토요타는 지금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토요타가 안 하는 건 긍정적이고 그리고 되게 좀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토요타가
이번 올림픽에서 사실 그 뭐죠? 전고체 배터리 공개한다 그랬는데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느 정도 성공했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안 했다는 건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 뉴스는 결국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근데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가 진짜로 성공했으면 약간 이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뉴스가 없다는 거는 일단 2차 전지한테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죠? 그 요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50% 신차 중에 50%는 이제 전기차로 하겠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모멘텀이 될 줄 알았고 네. 현대차나 기아에 또 지금 그 보조금 말씀하신 이제 정부 보조금 외에도 이 신차 판매하는 데 있어서 그 대리점들이라든가 영업사원한테 주는 그 특별 보너스 같은 거 보조금 인센티브, 인센티브 예. 밀어내기 이런 게 없이도 신차들이 지금 너무 잘 팔리고 너무 잘 있다. 팔려요. 예. 이게 이제 그동안에 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그럼 당연히 올라야 되는데 지금 역시 피크아웃이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이제 이거죠. 식상한 거죠. 주가에 반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너무 예. 그러니까 이거야. 지난번에 이 이슈 가지고 한 4, 5% 올랐나? 그게 맞아요, 끝이야? 맞아요. 그게 끝이었어요. 이거 아니 설마 그 모멘텀으로 이 정도 오르는 걸로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현대차나 이거 모든 자동차 회사 테슬라 제외하고는요 다 똑같아요. PER 10배 이상을 못 줘요. 내연 기관만 팔아가지고는. 그 한계치가 10배인데 그래서 10배까지는 다 갔다 왔어요 한 번씩. 그래서 내연 기관 너네 아무리 팔아봐야 이거 가지고는 10배 못 넘긴다. 더 레벨업을 하려면 신성장 산업에서 뭘 보여주라는 얘기죠. 테슬라가 높은 평가 받는 게 내연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테슬라가 자꾸만 계속 그래도 주가가 나쁘지 않았던 게 전기차도 판매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솔루션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미래를 내가 테슬라에 투자하면 뭔가 모빌리티에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폭스바겐, 현대차, GM 다 마찬가지인데 내연기관이 차가 부족해서 수요는 많은데 그래서 뭐 부르는 게 값이고 인센티브 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차가 지금 밀렸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이거는 좋은데 그래서 올라간 거 아니냐. 그래서 너는 여기까지다. 그 이상을 보여달라. 그게 저는 아이오닉 5와 EV6의 판매량이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이거는 아직은 근데 판매량은 구체적으로 정확히 아직은 확실히 안 나와 있어요. 유럽이 어느 정도. 왜냐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확인되려면은 빨라야 9월이고 그 다음에 늦으면 10월 정도에는 좀 데이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때 PER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잘 팔리면요 퍼 10배를 뚫어버려요. 그렇지. 사람들이 야 이제 되겠다 테슬라랑 한번 해보자. 그럼 15배 줄 수 있죠. 그럼 15배만 줘도 주가는 여기서 60-70%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입니다. 내연기관차 잘 팔리는 거 좀 가혹하지만 이건 무조건 잘 팔려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고. 기본이에요 그냥. 예, 마치 그 통신주가 매년 돈 잘 벌고 은행이 잘 벌지만 안 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잘 벌어도. 그거랑 좀 비슷하게. 근데 내연기관 산업이 앞으로도 뭐 100만 대 팔리던 게 200만 대, 500만 대 이게 팔리면야 높은 퍼를 주는데 내연기관은 아시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되는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퍼를 절대 줄 수 없다는 거.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그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작년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경험 이게 자꾸 남아 있어서 네. 상승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4-50%의 대세 상승해야 네. 될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좋은 모멘텀 가지고 하나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래도 기본 20-30% 이상은 올라줘야지라는 게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5%, 10% 이런 거 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참 20-30% 나오기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왜냐하면 1월 달에 너무 오버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같아요.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약간 기대 수익률을 확 낮춰야 된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 결정을 하는 거죠. 나는 트레이딩 좀 하겠다. 그런 분들이 예전에 20% 수익을 노렸다면 이제는 5%에도 만족을 해야 되는 장인 것 같고 다만 나는 트레이딩 못한다. 어차피 장기다. 그러면은 빠질 때 계속 모아야죠. 지분을 그렇죠. 모으면서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구분은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계속해서 이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보면은 이제 다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뭐 3분기도 뭐 좋을 거라는 얘기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4분기부터 피크아웃 되면서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고요. 일단 실적 개선되는 실적주들의
우리가 투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까요? 실적주도 실적주인데요. 이게 실적이 좋으면 미리 알고 주가는 이미 좀 이미 올라가 선반영이 있어요. 대부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좀 전 제일 이해 안 갔던 기업 중에 하나가 CJ 제일제당이에요. CJ를 지을 때 다들 괜찮은 너무 실적이 잘 나왔어요. 계속 하락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좀 약간 왜냐면 아침에 증권사 보고서도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실 CJ 제일제당은 그동안 우려가 좀 일부 있었던 게 작년에 내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당연히 역기조 효과 생기거든요. 그렇죠. 올해는. 그런데도 매출 성장이 나왔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작년에 그 높은 기조인데 그걸 또 이겼어요. 그래서 증권가의 평가도 좋았고 목표 주가를 막 60만 원 이상 상향한 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날 주가가 한 5% 폭락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 날 또 빠졌어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되게 황당해 하고는 있는데 결국 이것도 그거 같아요. 아, 지금 좋은데 이미 주가 올라간 거 아니냐. 그리고 3분기에 좀 꺾이면 어떡하냐. 약간 이런 우려감도 이것도 피크아웃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 너무 어려운 게 어떤 기업은 실적 잘 나와서 막 더 가고 어떤 기업은 너무 좋은데 피크아웃에 딱 빠져가지고 주가 폭락하는데 그거를 사실 기준점을 잡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를 보고 예측을 하는데 제일제당이 3분기, 4분기 이제 이거죠. 외국인들이 봤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럼 그냥 팔아버리고 예를 들면 요새 실적 잘 나온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게요. 그 임플란트 관련주죠. 아, 임플란트. 잘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엄청 올라가요. 잘 나와도 또 주가 또 날아갑니다. 뭐냐?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 더 좋을 거야. 약간 이 확신을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나의 생각이 아니고 시장 참가자들이 그래 실적 지금 너무 좋아. 3분기, 4분기 더 좋을 거야. 이게 공통적으로 일치하면 그냥 가요. 근데 약간 누구라도 약간 이거 모르겠는데 이런 뉘앙스면 그냥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내릴 수가 또 없기 때문에 그때 증권사 보고서나 아니면 이제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수밖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실적주가 빠지더라도 실적이 잘 나온 건 잘 나온 겁니다. 그거 인정을 해야 되니까 실적 잘 나온 기업들 여러분들 저는 편입하는 거 여전히 찬성인데 다만 조심하실 거는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가 너무 오른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나오기 전서부터 많이 올라온 너무 막 기업들. 오른 게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좀 차익 매물은 일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빠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되 근데 잘 나와서 빠졌다는 건 나빠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급락하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또 저가 매수로 한번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염블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피크아웃일지 아니면 조금 더 성장이 이어질지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경영자들의 기업 측의 어떤 코멘트에 의해서 보고서에 많이 나오는 의존을 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지금 우리가 피크아웃 논란이 되는 거는 경영자들도 지금 알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죠. 예.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지만 이제 덴마크의 세계 1등 해운 선사 머스크라고 하면 많이들 아실 머스크. 거예요. 컨테이너 선사 중에 1등이죠. 압도적인 1위인데 이 회사 이제 IR에서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했냐면 올해 말까지는 운임이나 이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도 전망을 물어봤더니 모르겠습니다. 코멘트를 안 했대요.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운임이 좀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올해까지는 이어진다. 내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불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거라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다는 건 근데 해운주들이 주가 사실 올해 너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그게 차익 매물의 빌미가 돼요. 이거
내년까지 만약에 내년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올해보다 그러면 오히려 더 올라갔을 거예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뉘앙스가 또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3분기, 4분기에 대한 좀 약간 의문부호가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실적 발표했는데 3, 4분기 몰라? 매도의 빌미가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은 좀 간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엔 주가에 반영이 됐냐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을 거냐 아니면 좀 꺾일 거냐. 삼성전자 좋잖아요. 솔직히 실적은 좋죠. 좋은데 이제 앞으로 꺾일 미래가 거냐. 불안해서 미래가 그렇지. 딜은 꺾일 것 같은데 이래서 빠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좀 계속 체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머스크 얘기 들으니까 HMM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번 잘 고민은 고민해봐야겠네요. 해보세요. 주가가 뭐 이렇게 4만 원 밑으로 막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잘 버텨주고는 있는데 못 올라가는 거는 아마 그 고민 같아요. 지금 해운 업종 페노션 아니 뭐 페노션도 있고 특히 컨테이너선 강자인 HMM 같은 경우 좋은 건 아는데 이제 투자자들도 약간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운임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까? 이 약간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좋아요. 근데 계속 고민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레벨업 하기에는 아직은 좀 쉽진 않은 그럼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내년도에 봐서 정말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떨어지는지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역시 방향이 네. 결정되겠네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좀 지지부진한 흐름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